자, 허리 통증 한방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알려주실 분입니다.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허리 통증 특히나 오늘처럼 또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 네.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이미 허리 통증을 경험했을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통증이고 질환입니다. 이 허리 통증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이번 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장마가 좀 심하죠. 그래 맞아요. 빗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라고 그렇게 아이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 한 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가 났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외상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산행을 또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평소 때 운동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시고 무리가 돼서 증상들이 나타났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만성화되면서 평소 때 자세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 허리 요통의 증상들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내 척추뼈와 신경 그리고 근육과 인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원인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가 굉장히 이제 지방에 따라서는 많이 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이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통증이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파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맞습니다. 경우에 올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허리 쪽을 다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네. 질환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쉬어져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죠.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진통제나 파스를 붙이거나 물리치료만 받아도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놓치기 쉬운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의 허리 통증의 주범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이 통증이 처음 시작됐다가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당긴다, 저린다, 그리고 걷지를 못한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같이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허리 디스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더 심화되면 척수라는 중심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증상들이 있어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으로 내 허리가 날이 갈수록 천천히 굽어진다. 그리고 보행을 잘 못해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다, 시리다, 저리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주저앉게 되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척추뼈 중에 하나가 앞으로 밀려나가면 뒤쪽에는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네. 이때 특징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엉덩이가 뒤쪽으로 쑥 빠져나가는, 그리고 뒤뚱뒤뚱 걷게 되는, 오리걸음을 걷게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3가지가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3대 주범을 꼽아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꼽아 주셨고요. 아마 이제 많이들 접하셔서 이미 이제 이름은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좀 며칠 쉬어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한방에서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이 조금 양방이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다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저희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총 4가지의 오늘 치료법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급성의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환자분들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그 통증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동작침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 허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침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 안쪽에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이 손상이 돼 있을 때 디스크가 다시 흡수시킬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손상된 신경들이 다시 또 재생을 촉진시키는 이런 한약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처치를 할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면서
어떤 물리적인 요인에 인해서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내 틀어진 뼈들을 바로 맞추는 추나요법, 이렇게 네 가지가 척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 침을 비롯해서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한방에서 허리를 다스리는 방법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좋을지 한방적인 치료법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요. 첫 번째로 동작침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동작침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작침이라는 부분들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거동을 하지 못할 때, 본인 힘으로 네. 걷지 못할 때 사용하는 응급침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을 들고 있죠. 자, 이때 환자가 혼자 힘으로 걷거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이때 발 쪽에 두 군데, 팔 쪽에 두 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총 5군데 침을 맞은 상태에서 부축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떼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 염증 반응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근육들이 많이 부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수축돼 있는 부분들이 침을 맞고 동작을 함으로써 풀리게 되니까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 산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15에서 한 20분 정도 동작침을 시행을 하고 나면 응급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분들을 본인 힘으로 걷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좀 못 움직이시는 분들, 특히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꼼짝도 못해서 뭐 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동작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증 감소에 동작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가장 먼저 실수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사 치료를 받거든요. 그쵸. 진통제. 진통제. 예,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이 진통제 주사 치료가 그러면 동작침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자, 수직축이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있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최초부터 30분, 2주, 4주 그리고 치료가 끝나는 24주 후까지 증상들을 같이 관찰을 해본 거고 위쪽에 있는 회색 그래프가 진통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진통소염제 주사의 통증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네. 최초는 거의 비슷하겠죠. 네. 근데 30분에서 2주까지는 우리 동작침법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진통제보다 오히려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응급 상황일 때 우리가 걷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동작침을 통해서 이 응급 상황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또 보여주시다 보니까 동작침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50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급성 허리 디스크.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못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앰뷸런스를 타고 아. 그렇게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네. 케이스였고요. 자, 50대라면 정말 젊은 이제 나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참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할 나이고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 평소 때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허리가 아파본 경험도 없고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인데 네.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다가 이제 바닥 밑으로 떨어진 종이를 하나 줍다가 뜨끔했던 거예요. 어머나. 자,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주저앉고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주변에 가족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네. 앰뷸런스를 타고 그렇게 내원을 하셨던 이 환자분이셨어요. 자,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네. 지금 왼쪽 편의 사진이
치료 전 그리고 오른쪽이 치료 후인데요. 자, 빨간색 안쪽의 그래프를 보면 안쪽에 4번, 5번 쪽에 디스크, 까만색 디스크가 뒤쪽으로 크게 흘러나가서 밑으로 그러네요. 내려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한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간에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염증을 줄여준다고 근데 또 바로 걸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뭐 근육들을 좀 침으로 풀어주고 추나요법으로 밑작업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상황에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동작침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축을 한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이제 내딛도록 했었고 동작침을 시행을 하고 나서 처음에 통증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한 20분 정도 뒤에는 본인 힘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전체적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급성으로 오신 분들은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빨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낫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갔던 부분들이 거의 깨끗하게 그렇게 그러네요. 회복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치료가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급성 허리 디스크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와 그다음에 협착증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허리의 건강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병원으로 오실 때 왼쪽 엉덩이, 다리 그리고 발까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상태라서 네. 다리를 질질 끌고 그렇게 내원을 해주셨어요. 네. 처음 이제 찾아갔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이 환자분이 왜 그러면 어떻게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주변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통증이 올라오더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수술 없이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내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환자분은 아침에 통증이 특히나 많이 심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천천히 몸을 풀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야만 본인 힘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 이 환자분도 왼쪽 다리가 질질 끄는 정도의 통증이 많이 심하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동작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작침을 시행을 했을 때는 본인 힘으로 이제 걷기가 어려우니까 왼쪽 다리를 계속 좀 끄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때도 약간 절룩거리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본인 힘으로 이제 조금 더 걸음이 가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편을 보시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가서 신경을 많이 압박을 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왼쪽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었는데 퇴행성도 많이 증가를 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신경과 그다음에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한약들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여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후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치료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치료가 다 끝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된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였고요. 치료를 받고 이제 많이 좋아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건강의 중심인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좀 궁금증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좀 남겨주셨어요. 목 디스크로 팔과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픈데 수술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프고 저리다라는 통증 그리고 뭐 신경의 압박 증상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들은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하면 네.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고 네. 수술은 피하고 싶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수술이 어떻게 보면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안쪽에 염증성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신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목과 팔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가 또 기계적으로 신경을 압박하니까 저린 느낌이 같이 나타날 텐데 이 부분들은 디스크 주변의 염증 반응과 그다음에 디스크의 흡수를 다시 또 만들어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이 아예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신경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내부 장기 쪽으로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6개월 정도 다른 치료를 해봤을 때 그때 통증이 제어가 안 된다. 이때만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전체 환자 중에 한 3에서 4%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서 우리가 한방 쪽에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치료 받으시는데 좀 저희 상담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또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2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꼬리뼈 위쪽이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꼬리뼈 위쪽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분도 역시 치료가 좀 필요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통증이 2달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처치나 그다음에 검진 그리고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진단부터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꼬리뼈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삼각형의 뼈 있죠. 네. 여기를 우리가 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천골 위쪽에 보통 통증들이 정말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정 가운데 쪽에는 이제 뼈와 뼈가 있고 그 사이에 극간인대라는 인대가 하나 있어요. 네. 얘가 그냥 단순하게 늘어난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어질 듯한 통증이 나타나요. 이런 식의 뭔가 날카로운 그런 통증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50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 2달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인대가 늘어나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한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안쪽에 디스크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를 내 몸에서 보상성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대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약간 늘리면서 통증이 그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좀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충분히 또 한방 치료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 또 아픕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무언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쵸? 얘가 효과가 없으면 네. 수술이나 다른 시술들을 권유를 받게 되실 겁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엉덩이랑 그다음 허리 쪽으로 많이 아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처음 맞을 때 이 주사 치료가 정말 좋아요. 통증을 줄여주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은데 처음 맞을 때 우리가 기간이 이만큼이 된다면 사람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맞을수록 이 내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 맞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길게 이어지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좀 약해지고 퇴행성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약효가 잘 안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방금 잠깐 언급을 했었던 그 동작침이라는 치료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가지 치료들이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 치료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MRI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MRI 하면 이제 양방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 치료에서도 MRI 많이 사용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들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발견을 해낸 게 양방 쪽에 장점이 있고 한방 쪽에 장점이 있고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같이 녹여보자라는 생각에서 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한 양방 협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특히나 허리 쪽에 있어서는 뭐 MRI나 CT 같은 이런 검진 기계들을 통해서 양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양방에서는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우리가 뭐 진통제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좀 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재활 치료들 그리고 물리 치료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장점이 있고 네. 한방은 뭔가 조금 더 근본적인 처치에 좀 더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내 조직의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내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근의 회복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추나 치료로 내 몸을 다시 또 바로 맞춰서 디스크에 걸린 부하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만들고 뼈와 신경을 재생시키는 한약들을 사용을 해서 더 이상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연합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진이 가능하다 보면 양쪽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환자 연령층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퇴행성이 증가하는 그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하나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약은 다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 쪽이 좀 안 좋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진통제 주사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시술들 아니면 수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네. 뭐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아까 우리 70대 아버님 같은 경우처럼 효과가 아주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인데 약침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약침이라는 것들은 천연 한약에서 뭔가 추출을 해내서 양리적인 작용을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인데 일반적인 약침에 비해서 손상된 신경에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더 좋은 방법들은 뭐 당뇨나 아니면 간이나 신장 같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허리를 치료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근 회복술 이제 두 번째 한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 신경근 회복술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통증을 개선시켜 주는지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허리 쪽에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을 때 안쪽에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들이 허리 쪽으로 신경을 회복수라는 거예요. 한양방 협진을 통해서 먼저 검사 기계를 통해서 대부분은 MRI를 갖게 되겠죠. 자, 이때 정확하게 디스크가 얼마만큼 튀어나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왔는지를 보고 안쪽에 약물을 넣어주는 것들이 네. 신경근 회복술입니다. 네. 훨씬 더 일반적인 약침보다 깊고 많은 용량을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 원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신경근 회복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동작침에 이어서 한방에서 이제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이제 허리 통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한
번에 치료가 되질 않고 치료가 다 된 것 같았는데 또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좀 이 고질병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요. 환자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들 맞아요. 하시고 예. 한 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1년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재발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척추를 강화시키는 한약들이에요. 한약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지만 1차와 2차적인 치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차적인 치료는 뭐 염증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팽창을 좀 부종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손상된 신경을 좀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결국 척추를 받쳐주는 것들은 내 근육과 인대들이거든요. 얘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디스크가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2차적인 보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인대, 신경, 뼈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척추의 힘을 길러서 내 통증을 해소하는 것들이 척추 치료 한약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 구조물, 인대, 신경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 질환을 낫게 하는 또 다른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들어봤고 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척추에 힘이 붙어서 어느 정도 튼튼해졌는지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보통 디스크가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빨간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것들이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평균적으로 한 30대,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골 밀도가 지금 감소하는 것들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척추 치료, 척추 강화 한약들이 들어감으로써 골소주 세포들을 증식시키는 것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뼈가 튼튼해짐으로써 문제가 생길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자, 복용 전에는 뼈 세포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 뼈가 내려앉아도 신경이 튼튼하게 버텨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디스크가 눌린 상태에서 신경이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을 엉덩이, 다리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게 디스크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척추 치료 한약들을 복용을 함으로써 신경 세포들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고 손상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오른쪽은 지금 신경 세포들이 사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신경을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처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방의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질환 한방 치료 세 번째 방법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치료 방법을 또 알아볼 텐데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자세나 어떤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내 골반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허리 쪽에 뼈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게 디스크가 되고 협착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방법들,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네. 추나요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흉추 쪽을 맞춰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골반 쪽에 다시 교정을 들어가고 대부분 골반이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발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발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보행이 틀려지게 되고 지금 우측의 다리를 다시 맞추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렇게 골반의 변이를 바로 맞춰야만 내 허리에 걸리는 그리고 디스크에 걸리는 다리 길이가 맞춰진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등 쪽과 그다음에 목 쪽까지 같이 교정을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척추의 망곡을 다시 또 바로 맞추고
허리 쪽에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같이 늘려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추나를 함으로써 내 골반과 내 척추의 배열을 바로 맞추는 것들이 추나 치료입니다. 네. 갑자기 영상을 보다가 이제 좀 떠오른 궁금증인데요. 네. 이게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아니, 계실 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뭔가 손으로 우두둑 하는 그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환자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추나요법이라는 것도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근육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소라든지 이런 것들 연령대에 따라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가하는 힘들이 다 틀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분들에 네.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추나요법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받는 도수 치료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좀 네. 비슷한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도 약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예. 하시거든요. 어떤 시술자가 손으로 환자분의 몸을 어떻게 교정을 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도수 치료와 그다음에 추나 치료가 정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생각을 예, 하시게 예, 되는데 예. 서로 간에 이제 치료 방법도 틀리겠지만 치료의 목표도 약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근육과 인대 힘줄이라는 연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굳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도수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 힘줄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는 관절, 그리고 척추, 그리고 골반 이런 식으로 뼈와 관절 쪽에 배열을 바로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장단점이 조금씩 틀리고 서로 치료하는 이제 목표치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한양방 협진을 할 때는 대부분 추나 치료로 관절들을 배열을 바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수 치료로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밸런스를 바로 맞추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와 추나요법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환자들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치료의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허리, 척추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알아보고 있고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경우는 이런 방법, 이런 치료법이 좀 좋을지 아닐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제가 연세가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아, 네, 어떻게 되세요? 괜찮습니다. 75이요. 아유, 괜찮으시네요. 예, 네. 정정하시고요. 지금 허리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최우성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허리 어떻게 안녕하- 불편하세요? 네.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요. 네네. 허리 협착증으로 아이고야. 오래 아팠어요. 예. 아팠는데 네. 약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하니까 약을 진통제를 먹고 아파서 못 하니까 진통제를 먹고 약을 계속 먹고 일을 하다가 네. 너무 못 견디게 아파서 네. 사직을 하고 치료를 집에서 받고 있는데 네네. 치료를 받는데도 시원스럽게 낫지를 않고 계속 통증이 오고 다리가 저리고 네. 좀 한 20분만 앉았으면 허리가 저려갖고 다리까지 다 그렇죠. 저리고 예. 그래갖고 제가 제일로 잘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오래 앉았지도 못하고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넣는 거 두루 넣는 거 빠지듯이 두루 넣는 거다고 걸어다니고 그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나을까요? 어머니 이때까지는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을까요? 아까 진통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치료를 좀 받으신 게 있을까요?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아, 주사 많이 맞으셨어요? 네. 예.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주사를 여기 척추 척추병원 이런 데서 그런 데 클리닉에서 가서 맞고 계시겠죠? 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아이고. 대까지 맞거든요. 예, 많이 주사를. 맞으셨네요. 예, 네. 한 번에 가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맞는데 또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죠, 우리. 예, 네. 한 7, 8만 원씩 한 예. 번 가면 그렇게 된 게 그것도요. 네. 자주 가기도 그렇고 영 이렇게 골치 아파 집에 앉아있으려니까 사람 죽겠네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면 될까요? 아이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고,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 연세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협착증이 좀 많이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했을 때. 근데 제가 잔소리를 먼저 하나 좀 드려야 될 게 이게 일을 하시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한데 통증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로 버티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몸을 점점 더 나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성화되고 이게 치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통제 복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어오다가 이게 안 나아서 한방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제가 어머님의 뭐 검사 사진이나 아니면 어머님의 지금 몸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100%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협착증이 많이 심해질수록 내가 걷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협착증이 오래 진행을 할수록 허리가 앞으로 굽어버리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굽어버린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만성화돼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울 수 없어요.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다가 또 어깨까지 같이 통증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어머님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경의 압박이 아주 심하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진통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그 기간이 약효가 나타나는 그 시점들이 조금씩 더 짧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진통제랑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이 약침 치료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 아니면 신경이 많이 퇴행해 있다라면 척추치료 한약들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래 앉아있으면 조금만 앉아있어도 허리 쪽이 저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한쪽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다시 또 바로 맞춰놓으면 앉아있는 것들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치료해보세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고 계셨던 방법은 이제 조금 멈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꼼꼼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예.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46년생인데 78세. 네, 78세시고요. 자,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지금 상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이제 궁디 엉덩이 밑에다가 네. 식은 데고서 그냥 걸음을 못 걷겠어요. 시근거려서. 걸음을 걸을 때 엉덩이 밑이 시큰거리는 느낌이다. 예, 네. 예, 엉덩이가 예. 엉덩이부터. 네, 엉덩이부터. 그쵸. 예, 예. 한 반년 정도 되셨다고요, 지금? 예, 한 5개월. 예.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5개월, 예. 요번 한 2월 달, 3월 달 그때부터 증상들이 조금씩 나빠지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괜찮으셨던 거예요? 예, 먼저 일을 많이 해서 네.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취약 그냥 일을 계속 아이고야. 했죠. 예. 네. 근데 허리가 좀 현저한 지 좀 오래됐어요. 허리가 일을 좀 많이 하셨고 허리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점점 주저앉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예. 아버님처럼
이제 나는 허리가 안 아픈데, 엉덩이가 아픈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엉덩이 쪽에 근육의 문제인가? 아니면 엉덩이 옆에 있는 그 관절이 뭐예요?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 쪽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아까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예전부터 허리가 좀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퇴행성이 많이 증가를 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행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허리 쪽에 신경이 누르면 이게 만성화가 되면 허리 쪽은 별로 안 아파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신경이 눌리게 되는 부분들부터는 아까 엉덩이 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한방적으로는 승부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정확하게는 좌골 신경이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에 그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골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좌골 신경의 문제를 유발한 것들은 허리 쪽에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협착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주변의 병원에서 검진부터 진단부터 받으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착증의 치료, 뭐 추나 치료, 한약 치료, 그다음에 신경근 회복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57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예. 보통 이렇게 중증의 환자분이셨어요. 2번하고 3번 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많이 흘러내렸던 그런 케이스였었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터지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터지는 경우들은 대부분 디스크의 사이즈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네요. 위에서 지금 신경을 거의 다 누른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분도 아까 그 전화 주셨던 어머님처럼 한 6개월 정도 안 해본 치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통제,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 그다음에 어떤 시술 이런 것들이 다 받았는데 통증의 변화가 없어서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운 거죠. 뭐 식사를 준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렸으니까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건 수술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한방 쪽에 내원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은 허리 쪽이랑 엉덩이 쪽이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였고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허리를 이제 굽히지도 못하고 뭐 펴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었는데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동작침을 시행을 해서 네. 이제 환자분의 허리를 약간 펴드리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신경근 회복술을 바로 진행을 해서 중간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안쪽에 신경의 재생을 좀 촉진시켜줬고요.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신경근 회복술이 경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디스크가 지금 흡수됐던 부분들 2번하고 3번 쪽에 많이 튀어나갔던 부분들이 흡수돼서 깨끗하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57세 중증 허리 디스크를 앓았던 여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질환 이제 재발이 잦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조금 전에 또 해봤었는데 이렇게 재발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 수도 꽤 많은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다시 또 재발해서 오는 경우들이 정말 네. 많으시거든요. 제가 준비한 사례도 척추 4번, 5번 쪽에 수술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재발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수술은 잘 됐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왼쪽 편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술해 놓은 부위들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4번하고 5번 쪽에서 다시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이번에는 안쪽으로 방리돼서 거의 떨어져 나간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들이 많이 심한 환자분들은 저희가 입원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날에는 그냥 가볍게 치료를 한 다음에 좀 쉬시도록 했었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바로 동작침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동작침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거의 힘으로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천천히 본인의 보행을 좀 만들어주고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이어가게 됐던 거죠. 척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한약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을 바로 맞춰 놓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골반을 바로 또 이제 해놓게 되고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이 치료법들을 통해서 한 3주 정도 입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쯤 외래 치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크가 다시 얼마만큼 좋아졌을까라는 부분들을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4번, 5번 쪽에 재발했던 디스크가 다시 또 깨끗하게 회복했던 것들을 안 볼 수가 보이네요. 있죠. 예. 디스크가 다시 또 용적이 감소되면서 신경의 압박이 해소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허리 통증 외에도 이런 한방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만한 척추 질환 뭐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랑 또 양대 산맥이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도 결국 이제 뼈와 디스크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부위만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준비한 사례는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 저림과 그다음에 등 쪽의 통증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케이스였고 네. MRI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왼쪽 편 보시는 것처럼 6번하고 7번 쪽에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목의 동작침은 약간 틀리거든요. 허리는 아까 부축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걸음을 유도를 한다면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목이 꽉 잠긴 상태에서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통증 때문에. 이때 주변에 어깨 쪽에 침을 한 3군데씩 놓고 의사의 가이드 하에 천천히 목을 다시 또 돌려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목 디스크의 동작침 치료고요. 이렇게 동작침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신경의 회복술을 한 5회 정도 한 다음에 경과가 괜찮아서 약침 치료로 그냥 넘어가게 됐었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을 때 6, 7번 쪽에 디스크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신경이 다시 또 잘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목 디스크도 한방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3세 여성분이고요.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 최효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잡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스크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것들이 되게 어감이 세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예. 사실상은 보존적인 치료로 훨씬 더 치료가 원활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저희 병원에서 505명 중에 486명의 환자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죠. 디스크가 흡수가 됐었고 오히려 터진 디스크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디스크보다 한 2.5배 정도 훨씬 더 흡수율이 더 높았고 터져서 흘러내린 경우에는 6.3배 정도 디스크의 흡수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진단을 받으신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네. 오히려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는 점,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한방적인 치료법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상담 주셨던 분들이 참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진통제나 진통 주사만 가지고 증상들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낫지 않고 그냥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뭔가 내가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없다면 빠르게 다른 치료로 변환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 정말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뭔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빠르게 진단부터 받고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효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